네, 안녕하세요. 성공채 맥스파이 시청자 여러분, 안정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한번 압축적으로 알아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면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알아볼 거는 취업 스피치 이론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면접이니까. 면접은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면접을 잘 못 보는 거예요. 떨어서 얘기를 못했건 아니면 여러분들 내용을 준비 못해서 얘기를 못했건 면접을 잘 못 보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들 중에 말을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발표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말하기에 자신감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본인이 너무 잘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 이 지원자는 회사원으로서의 생활을 할 게 아니라 금방 좀 나갈 것 같다. 아니면 이 지원자는 굉장히 좀 본인만의 성격, 자기 주장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은요. 평가자가 뭐가 들어가냐면 정성이 개입됩니다. 즉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도 지금 제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 평가 내리셨잖아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일 것 같다? 똑같다는 거죠. 면접관도 여러분들이 면접장 안에 딱 들어온 모습을 보고 저 지원자는 어떤 사람이겠구나라고 그 사람들의 정성이 개입됩니다. 왜? 이거죠. 여러분들 보고 뽑기 때문에. 기억나십니까? 지난번 시간에 제가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을 보지 않고 뽑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거만 던져줘야 돼요. 그런데 면접은 다르다는 거죠. 면접은 여러분들을 보고 뽑습니다. 그래서 사실 100% 저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류 전형 통과하고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공기업이라고 한다면, 인적성이나 NCS 그 필기 어려운 거 뚫고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직무 역량은 이제 검증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의. 그 다음에 그냥 구슬로서 좀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이 정도면 됐네. 그 다음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원자 어떤 사람일 것 같다라고 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자기소개서 볼 때 제가 세 가지 항목은 꼭 쓰라고 했죠. MC 스퀘어 마지막 C가 뭐였죠? 바로 여러분들의 캐릭터 성향이었죠. 어떤 성향? 첫 번째는 적극적인지 두 번째는 사람들과 협력하는지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면접장에서 집중적으로 본다고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성 면접?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보고 어떻게 인성을 판단해요. 평가자의 정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어떻게 보면 훨씬 쉽고요. 면접은 어떻게 보면 훨씬 통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강의를 가면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면 이걸 딱 보여주면 여러분들 그냥 웃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 해야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 던집니다. 안정영 씨,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천태만상입니다. 자, 레벨 1부터 갈까요? 레벨 1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대학교 공부했던 거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맞죠? 힘들었던 거니까. 두 번째, 저는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대학교 오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일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유까지 얘기해 주는 친구가 있어요. 세 번째 친구는 똑같이 이걸로 갑시다. 저는 대학교 오기 전까지 노력했던 게 가장 좀 힘들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한번 극복해보고 싶어서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마지막 네 번째 친구는 저는 대학교 오기 전까지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해보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들을 좀 찾았고요. 결국에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어떤 지원자의 말이 가장 여러분들 입장에서 흐뭇하십니까? 마지막이죠. 그게 뭐냐면 평가자는 사실 마지막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힘들었던 일 물어보네? 면접장 질문에서 힘들었던 일 대답합니다. 틀린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말이 틀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론이 아닌 이상, 원칙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의 얘기인데. 하지만 내가 대답하는 이 말을 누가 듣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이것만 파악하셔도 답변을 올바른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동문서답 안 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 평범한 진리를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못 지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가장 먼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입니다. 경험.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자기소개 때 말씀드렸죠. 스타 방식.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A를 듣고 싶어 한다. 액션을 듣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좀 한 단계 더 나간다고 한다면 예. 면접관님 저는 끈기만 가진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라는 주제를 먼저 던져주는 두 스타 방식. 조금 더 수준이 높죠. 근데 여러분들이 임원 면접 가잖아요. 임원 면접 가면 두 스타 방식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왜? 임원들 안 들어요. 여러분들 얘기. 한국말은 희한하게 가장 마지막에 결론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말처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얘기 안 들을 확률이 높습니다. 항상 주제를 제일 어디? 앞에다 붙여주자의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취업 스피치의 중요성입니다. 제 말 들으십시오. 자, 면접 합격 룰도 좀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이전 자료입니다. 저는 좀 이런 걸 좋아해요. 지금도 취업이 되게 힘든데 예전에도 굉장히 좀 취업이 힘든 시절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해서 이게 1998년도 10월 23일 자료입니다. 이때 뭐가 있었어요? IMF가 있었잖아요. IMF 때도 나라가 뭐 망한다 그래가지고 취업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취업하려고 그때 면접 잘 보려면 10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 원칙은 제가 뺐고 9가지 원칙 지금과도 통용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자고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이 말 뜻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지피지기 백전불패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모르시냐면 이런 용어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지피는 그럼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기는 그럼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인 거거든요. 그걸 보자는 겁니다. 지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적은 누구예요? 적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일단 기업이 되겠죠.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직무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겁니다. 면접을 딱 보러 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백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점으로. 그래서 기본 정보를 챙기셔야 됩니다. 연은 연혁입니다. 비는 비전이고요. 핵은 핵심 가치, 이는 인재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지라고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사업 포트폴리오. 근데 내가 지원한 그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고객처도 어디인지 당연히 파악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뭡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회사의 경쟁사는 어디구나? 그럼 당연히 또 경쟁사는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경쟁사의 고객사는 어디인지, 우리와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은 많은지 적은지 이런 부분들까지 파악할 수 있겠죠. 점점 풍성해지겠죠. 세 번째,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원한 기업이나 여러분들이 지원한 기업의 산업의 이슈. 지금 가장 많이 기사 나오는 게 뭡니까? 반도체잖아요. 자, 삼성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그거 투자한다고 133조 원 투자한다고 하니까 대통령도 가셔가지고 막 기자회견 하시잖아요. 그만큼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인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더 큰 배가 되는 시장이 뭡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란 거죠. 그럼 이거 안 먹을 거야? 먹을 거다. 근데 단순히 기업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국가의 지원도 필요하니까 관과, 그렇죠? 그 다음에 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기업? 두 가지가 힘을 합쳐야 되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잘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학과도 만들어야 되니까 반도체 학과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팩트를 얘기할 수 있게 되면 면접장에서 뭘 느껴요?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면 야, 너는 평소에 이쪽에 관심이 있었구나. 관심이 없었다 할지라도 야, 그래, 이렇게 넌 노력했구나. 이게 여러분들을 붙이고 떨어뜨리는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말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 너는 힘들었던 경험 얘기 진짜 잘한다. 야, 넌 창의적이다. 이런 거 뽑는 게 아니라 어찌 됐건 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으면 그래도 무엇인가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나한테 보여봐. 그런 걸 좀 나한테 보여줘라고 얘기한다면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걸 제일 많이 강조시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면접 준비하실 때도 그럼 내가 회사 이슈 한 3가지 얘기해 볼까? 근데 회사 이슈란 건 어때요, 여러분들?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계속 유기적으로 변해요. 유기적으로 변하잖아요. 특히 면접장 가기 전까지 어떤 이슈가 어떻게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파악하자. 계속적으로. 이런 거는 고정이잖아요. 고정. 어찌 됐건. 그죠? 연단이긴 하지만 고정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픽스해 놓고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직무 역량. 직무 역량은 뭐냐면 여러분들 직무 역량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기업에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왜? 똑같은 영업관리, 똑같은 마케팅, 똑같은 생산 기술일지라도
약간 회사에서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안정영 씨, 영업 마케팅 지원하셨네요. 우리 회사 영업 마케팅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만 얘기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 네, 영업 관리, 영업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블라블라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더 나가줘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합니다.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에서의 답변은요, 조금이라도 살을 더 붙여서 주어진 시간은 최대한 채워주시고 면접관한테 조금 더 노력했다,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미지를 전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면접관이 여러분들 평가하는 겁니다. 그냥 뭐 딱 자기소개 처음 듣고 와, 난 널 뽑아야 되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수학 분석, 이건 뭐냐면 제가 아까 기업 분석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기업 분석 되게 잘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실수 제일 많이 하냐면 그렇게 힘들게 한 기업 분석을 다 버려. 자기소개서에서도 하나도 없고 면접장에서 한마디도 못해. 왜 합니까 그걸? 시간 들여서. 기업 분석은 굉장히 간단해. 뭐 하는 거냐면 이거 하는 거예요. 수학 분석. 이건 실제 제 학생이 했던 자료고요. SWOT 수학 분석은 알죠? 강점과 약점과 기회와 위협을 분석하는 건데 잘 봐요 여러분. 하나 팁을 드릴게요. 기회와 위협은 어떤 거예요? 외부적인 요건에 의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드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아모레퍼시픽이 2017년도에 장사를 못했네.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중국의 사드 영향 때문에 중국 친구들이 별로 안 샀어요. 중국 사람들이 안 산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뭐 시진핑 주석 만날 겁니까?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가 되게 안 좋은데 이게 예를 들어 갖고 전제를 한번 내려봅시다.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 양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외교적으로 풀거나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건드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를 건드려 주냐? 내부적인 거죠. 내부적인 거에서 특히나 약점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와, 내가 기업 분석했어. 이 회사가 모자래. 그걸 적어줬어요. 그러면은 뻔히 이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B라는 친구는요. 니네 회사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하는데 야, 이건 좀 약하네. 나는 그래서 이걸 조금 강화시키려고 나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있기 때문에요. 훨씬 더 먹힌다는 거죠. 기업 지원 동기 적을 때 기억나십니까? 저랑 계속 같이 오셨던 분들. 강점을 계속 얘기해 주지 마시고요. 강점 뭐 한두 가지 언급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니네 이것도 잘하고 있어. 삼성아, 메모리 잘하고 있단다. 근데 어쩌니 비메모리 시장이 훨씬 큰 걸. 근데 비메모리 아직 약하잖아. 비메모리 중에서도 그러면은 뭐 설계 쪽으로 갈 거야? 팹리스 쪽으로 갈 거야? 파운드리로 갈 거야? 파운드리가 더 가능성이 있잖아. 왜? 파운드리가 그나마 이러한 설비들을 이용한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훨씬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파운드리 쪽을 강화시키는 게 맞다고 봐. 두 번째, 다양한 생태계를 구축해서 팹리스 쪽으로도 가자. 연구개발해야지. 그렇게 해서 시스템 반도체도 먹어야지. 이런 쪽으로 가주는 게 훨씬 더 얘기가 먹힐 겁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할 때는 뭐 하냐면 약점 분석을 좀 위주로 가주시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대안을 제시해서 정답이 아니어도 돼요. 근데 평가자가 알고 싶은 거는 네가 우리 회사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약점을 얘기했으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라. 지난 시간에 BGF 리테일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회사를 가서 강점, 약점 분석했다라고 한다면 강점은 조금 아니면 강점 1대 약점 1 그렇다면 약점에 대한 부분은 더 보완해 줘야 돼요.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걸 제안합니다라고. 이게 굉장히 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업 분석 어렵게 하지 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GP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그 회사 이슈 그거 뽑아내실 때는 수학 분석을 한번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기는 뭐 할 건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면접용 답변 만들어야죠. 여러분들 중에는 한 10명 중에 한두 분 정도는 그냥 자기소개 이렇게 얘기하자. 지원 동기 이렇게 얘기하자. 그리고 그냥 혼자서 뭐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그냥 혼자서 막 중얼중얼 거리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난 여러분들 중에 거의 한 80% 정도는요. 못 만들어요. 근데 막 선생님 면접용 시나리오를 쓰지 말라고 하던데요. 글쎄요. 한번 써보세요. 왜? 자기소개서에 되어 있는 뻔한 내용일지라도 이건 문어체고 구어체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은 좀 쓸데없었네 라고 느끼는 게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은 내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내용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면접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발음, 틀리는 발음 없이 특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그중에서도 어떤 이론이야, 원칙이야, 용어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발음이 꼬이거나 틀려버리면 신뢰도가 훅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얘기하고 다니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이제 내 혀에 익숙해지게 계속적으로 말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스피치, 발음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해 주라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이미지죠.
면접을 딱 보러 오라고 하는데 진짜 자유복장을 입고 오라고 하니까 너무 자유분방을 입고 온 거야. 저는 그건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본다라고 한다면 면접 볼 복장을 딱 입고 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딱 맞는 어떤 이미지 그런 부분들로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모습 되게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부터 보겠죠. 딱 입장하는 모습 보겠죠.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어디에 지원한 안정영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겠죠. 그런 것들이 다 면접관 입장에서 괜찮고 괜찮아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내용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취업 스피치입니다. 이게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같은 이웃 방송이니까 면사보라고 하는 방송인데요. 저는 면접을 보는 분들한테 꼭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면접을 준비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혼자서 맨날 거울 보면서 뭐 핸드폰으로 찍어서 연습해봤자 안 늘어요. 늘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여기서 이걸 보면서 제일 잘하는 친구 한 명들 뽑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내가 쟤를 따라하겠다. 쟤는 압박 질문 나왔는데 저렇게 대답하네. 쟤는 압박 질문 나왔는데 저렇게 대처하네. 그런 걸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굉장히 빨리 늘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면접은 스터디를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계신 분은 이거 정말 이용하십시오. 정말 우리 성공취업 엑스파일만큼 좋은 프로입니다. 자, 다음 예상 질문과 답변 그리고 실전 연습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뭘 물어보냐? 이 정도만 일단 준비하세요. 일단 자기소개 준비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준비하세요. 지원 동기 두 가지겠죠. 여러분들의 직무 지원 동기, 회사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직무 역량이죠. 똑같아요. 자기소개서랑. 직무 역량은 여러분들이 직무를 잘하기 위해 준비했던 과정에 대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식, 경험까지. 왜냐하면 태도도 얘기해 줘야 되는데 면접용은요. 면접에서는 답변을 오래 하면 안 들어요. 선생님 그럼 답변 길이는 얼마나 하는 게 좋습니까? 40에서 50초. 10포인트로 6줄에서 7줄 정도로 여러분들 쓸 수 있으면 그게 한 그 정도 나옵니다. 그걸 넘어가진 마세요. 면접관이 듣는 척하고 있을 거니까. 여기서 끊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었던 직무 역량의 태도를 어디서 얘기해 주냐? 성격상 장점으로 가져가는 거죠. 성격상 장단 준비해 주시고요. 입사 후 포부. 자, 이것도 달라요, 여러분들. 면접장에서 입사 후 포부는 이미 면접은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들 평가 거의 한 80%, 90% 끝. 그러니까 입사 후 포부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 입사 후 포부에 목숨 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 회사를 망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원자가. 그렇죠.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이 부분은 뭐 평범하게 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경험 시리즈죠. 힘들었던 경험 뭡니까? 성공했던 경험 뭡니까? 그럼 빨리 SK 자소서를 작성하신 여러분들 아니면 그런 소재를 좀 보시고 파악하시면 좋고요. 그럼 서류에 던진 폭탄 시리즈 해서 여러분들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상에 걸리적거리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추상적인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된 답변을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단답형보다는 구체적으로 대답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이걸 좀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이트가 좀 필요해요. 자, 경험을 묻습니다. 경험을. 안정영 씨,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아까 취업 스피치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여러분들의 힘들었던 경험만 얘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개인사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죠. 전혀 없으니까 힘들었던 게 무엇인지 빨리 정해 내려주고 어떻게 극복했는지까지 얘기해줘야 이게 기본이에요. 그다음 조금 더 하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까지 얘기해 주는 거죠. 늘 저는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묻는다 할 때는 두 스타. 면접관한테 나는 어떤 메시지를 좀 던져줬으면 좋겠어. 그걸 제일 앞에 주제로 붙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항상 경험적인 내용에는 트러블, 문제점을 좀 얘기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다음 리절트, 결과죠.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 성공취업 엑스파일 찍을 때도 이 예를 들었었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너무 떨릴 때 혼자 면접 들어갈 때는요. 여러분들 토크쇼 하러 간다고 생각하세요. 라디오스타 나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라디오스타 나가서 여러분들의 에피소드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밌는 진짜 이 소재 자체가 너무 재밌을지라도 여러분들 연습 안 할 것 같아요.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럼 내가 이 포인트에서 약간 좀 웃음을 줘야 되겠다. 이 포인트 내가 약간 좀 뭔가 좀 힘들었던 뭐 그런 것까지 감정을 담아서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런 연습을 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일단 장치적으로는 문제점을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토크쇼에 초대돼 받았다. 라디오스타에 나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게 내용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의 사례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시츄에이션, 트러블, 액션, 리절트 이거는 글 쓰실 때도 말씀하실 때도 좋은 이론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자. 여러분들이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좀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두 스타의 방식을 좀 써주십시오. 두 가지식으로 주제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똑같아요.
근데 결과가 두 가지죠. 그러니까 결과는 여러분들이 보통 얘기하라고 하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뭐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궁금한 건 뭐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점까지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죠. 그럼 딱 면접 처음 가는 분들은 특히 이제 여러분들 면접 시즌 한창 진행되고 있는 삼성 면접관은 약 직구조 면접관은 그래요. 하지 마시고 자기소개 다시 하시라고. 시간 제가 드릴 테니까 30초 드릴 테니까요. 지원 동기, 성격상 장점, 성격상 단점, 입사 오퍼부 세 가지 넣어주신 다음에 자기소개 다시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벙찌죠. 와, 큰일 났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다시 하는 척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저는 가급적 여러분들 준비한 거 하세요. 여러분들 자기소개를 가만히 뜯어보면요. 여기 면접관에 얘기한 거 다 있어요. 지원 동기도 들어가 있고 성격상 단점이 없어. 그럼 내가 성격상 장점 얘기하려고 했던 거 살짝 바꿔주자. 그 점 부족하다고. 그 다음 가만히 들으면 항상 마지막 클로징은 뭐예요? 입사 포부예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는 면접관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준비한 거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리신다면 2개 준비하세요. 이해되십니까? 절대 면접관이 면접장에서 나를 뒤흔든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딱 잡고 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분들이 좀 많이 걸리냐면 면접을 딱 봤는데 오늘 면접 너무 좋은 거야. 면접관과 나와 케미가 너무 잘 맞아요. 합격한 것 같아. 그러니까 면접관이 물어보는 거죠. 안정현 씨 면접 수고 많으셨네요. 진짜 저희가 딱 괜찮은 스타일인 것 같고 저희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안정현 씨 우리 회사 왜 지원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고민하는 거죠. 어찌됐건 면접관 내 편인 것 같고 잘 봤네 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선배가 다니는데 연봉이 높다고 지원했습니다. 복리후생이 이렇게 좋다면서 하루에 밥을 3끼나 준다면서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전략적 여러분들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만 얘기하고 나오자는 겁니다. 끝까지 전략적으로 가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라. 이것도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면접관이랑 대화하고 나왔는데요. 그럼 대화한다는 게 뭐 하는 걸까요? 자, 이거 먼저 볼게요.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특히 이제 이공계분들 PT 면접 들어갔을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원리는 무엇입니까? 법칙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몰라. 몰라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면접관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단절. 면접에 있어서의 죄악은 무엇이냐면 단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야. 이걸 심폐소생해야죠. 이렇게 대답하라고 해요. 면접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꼭 알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억이 나지 않다거나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면접장 나가자마자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거 질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미 틀렸어요. 감점이라고. 근데 면접은요. 정답 맞추기 게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제 상황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는 거죠.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한 면접관은 너 틀렸네? 싫어!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면접관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은 2사람 이상이 거의 많이 봐요. 저도 틀릴 수 있어. 그리고 이거 모른다고 떨어집니까? 어찌됐건 면접장까지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대화라는 거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이렇게 커버하기 위해서 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 이게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어려웠던 일이 뭐예요?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럼 단절시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신 다른 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컨설팅 할 때 늘 쓰는 방식이거든요. 대신에를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밀감과 신뢰 구축하라. 이건 사실 어떠한 노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목소리. 여러분들의 목소리 되게 좀 염소 목소리도 있고요. 떨리는 목소리도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떨리는 목소리일지라도 면접관도 알아요. 이 지원자는 굉장히 많이 떨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바로 친밀감과 신뢰를 구축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날 되게 아플 수도 있어요. 컨디션이 최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려는 노력,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웃으면서 많이 연습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웃으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마지막만 안녕하십니까? 안정용입니다. 근데 제가 지원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연습하십시오. 웃을 수 있다는 거는 여유가 있다는 거고요. 여유가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많이 웃으시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성실하게 들어라. 거의 다 왔습니다. 성실하게 들어라.
이거는 뭐냐면은 진짜 들으라라고 한다는 차원이라기보다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 저는요 면접관의 질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즉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죠. 이런 분들은요, 특히나 저는 이런 분들은 다양한 기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직무 역량 묻는 거다. 이 문제는 지원 동기 묻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전 좀 매핑하는 연습, 즉 답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A, B, C, D, E가 각각 무엇을 묻는 질문인지 좀 그렇게 파악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 토론 면접은 여러분들을 붙이려고 하는 면접이 아니라 떨어뜨리려고 하는 면접이니까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듣는 태도, 자세 중요하다는 거. 그거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 옆에 사람이 대답하고 있어. 다대답 면접 보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대답할 때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딱 쳐다보고 경청한답시고. 여러분들 경청을 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면접관이 아닌데 기다리고 있어야죠. 앞에 딱 보시면서 딱 이러고 보십시오. 고개 안 끄덕여도 돼요. 여러분들 거기 왜 경청하고 있어? 왜 공감하고 있어요? 토론 면접도 아니잖아요. 오케이? 옆 사람 면접할 때 나는 면접자이기 때문에 면접관과 면접관의 눈 사이를 보고 있고요.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질문을.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면접 후 마무리도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면접은요.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되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개 중에는 여러분들의 면접을 운영하는 분들 있잖아요. 도와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의 1년 여러분들 선배 신입사원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랑 있을 때의 모습과 실제 면접장의 모습이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평가 포인트가 100%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항상 일관된 모습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면접은 여러분들이 보러 가신 그 장소에서부터 끝나고 나서 그 장소를 벗어나실 때까지 사방에 그냥 CCTV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는 일관된 모습 보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히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좋으실지에 대한 9가지 원칙에 대해서 좀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면접은 많이 연습하시면 늡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절대 면접관의 논리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절대 전략적인 말하기를 계속적으로 이루고 가겠다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면접은 여러분들을 보고 평가하니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셔서 꼭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최종 합격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